죽은 자는 말이 없죠. 부관참 무덤에서 파가지고 목을 잘랐죠. 못 받은 정상금이 40억 원이나 된다는데요. 범죄 이 환수를 할 수 있냐? 죽은 가해자가 재산이 남았으면 피해가 명백히 증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자, 찌양 전 남친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예, 데이트 폭력, 강간 얘기도 있던데요. 소속사 전 대표니까 전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자살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됐는데요. 자, 공소권 없음이 뭔지 그 의미와 그러면은 찌양은 정상금을 못 받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찌양 전 남자친구를 정상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 출원 이의 이런 걸 다 민사죠. 형사로 강간, 특수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 처벌법 위반까지 넣었네요. 예, 이렇게 고소를 했었는데 이후 이 전 소속사 대표 전 남친이 찌양한테 싹싹 빌었겠죠. 회사를 찾아와서 선처 재발해달라고 그러고 찌양 입장에서도 이게 공론화돼가지고 자기 이미지도 타격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했나 봅니다. 근데 이 전 대표가 다시 약정을 위반해가지고 협박하고 또 그 버릇이 어디 안 가니까요. 뭐 공론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고소가 들어갔고 이 혐의가 엄청 크죠. 범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을 것 같고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찌양층 고소대리 변호사가 했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결국 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해서 공소권 없음이 나왔는데요. 자, 공소권 없음. 공소가 뭡니까? 공적인 소를 공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소재기했다. 이거는 민간인이 민간인 상대로 원고가 피고한테 하는 거죠. 주로 돈 달라고 하는 소송인데 공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가 봐서 이 사람은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인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적인 소라는 거죠. 법원에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법정 최고형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근데 이미 자살했으면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겠죠. 죽었는데 시체를 깜빡이 놓습니까? 징역도 못 살죠. 본인한테 벌금도 못 걷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료 처리를 하고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 115조로 기억하는데 공소권 없음 불기소, 기소를 안 하겠다는 거죠. 사건 종결합니다. 자,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가 성립을 했는 건지 맞는지 아닌지 이것은 입증이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확정된 유죄 판결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명의 부관 참시당했죠. 죽었는데도 형을 당했습니다. 무덤에서 파가지고 목을 잘랐죠. 영화 관상 보면 되게 잘 나오는데요. 관상쟁이가 목이 잘릴 팔자라고 해서 평상 불안하게 하다가 잘 죽었는 줄 알았더니 무덤에서 꺼내서 부관 참시돼서 목을 잘렸다. 우리나라의 처벌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공적인 소를 제기하는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실 발견이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파악해보고 그 이후에 공소권 없음 하는 건 어떤지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습니다. 범죄는 되는데 이 사람이 자살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인지 범죄가 안 됐다 이렇게 해주는 건지 이런 것은 사자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은 자의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찌양의 전 남친, 전 대표 범죄 행위로 돈을 얻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찌양 쪽에서. 이 사람한테 못 받은 정상금이 40억 원이나 된다는데요. 고소 대리했던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상금은 받았다. 근데 전부는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액수가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하네요. 피해자가 사망하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 돼서 수사 종결되는 거 말씀드렸죠. 하지만 피해가 명백히 증명이 되어 있다면 민사 재판을 통해서는 피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죽은 가해자가 재산이 남았으면 상속받겠죠, 가족들이. 자식이 있었으면 자식한테 가고 자식이 없었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부모한테 가는데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 가고 이 경우 배우자나 자식은 없었다고 보고 부모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한 게 있었으면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 가족이 보통 상속 포기를 하죠. 40억이나 줄 돈이 있다는데 재산이 더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은 이 유족한테도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 사망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범죄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냐? 현행법상 이제 재산 몰수라고 하죠. 범죄에서 얻은 이익은 몰수하는데요. 이 부분은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기소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이버 레카라는 레카 연합에 대해서는 고발만 해도 이렇게 바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변호사들이 좀 빨리 처리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더라면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몰수 등을 통해서요. 자, 이번 사건은 첫 번째 전 남친이라는 자의 데이트 폭력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강요하고 이 협박 폭력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죠. 강간 특수강간은 둘사의 일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상습 폭행, 상습 협박, 상습 상해 이 부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멍자국도 있고 입에 이렇게 흉터난 것도 있고, 또 협박한 거 문자들 다 남아있겠죠. 녹취도 있을 거고요. 예, 공갈, 예, 협박해서 돈 뜯은 게 공갈이죠. 강요, 예, 먹방 억지로 시키고 없애 나가겠다면 강요겠네요.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이런 거는 이상한 문자 보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전 남친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협박받았다고 해서 이게 장기가 지속되고 자기가 멈추려고 하면 찌양 같은 천만 유튜버도 4년간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변호사랑 상담하셔가지고 그 악연을 빨리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문자로 협박 문자 보내는 게 뭐 단순히 협박을 넘어서 스토킹 처벌로 처벌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도 유튜브 전문 변호사인데 이런 소위 사이버 레카드에 관련해가지고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자신들의 이제 구독자와 영향력을 봐서 돈 받은 사람 거는 내려주고, 뭐 반대로 내가 미운 사람들은 완전 조져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사적 제재가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돈을 요구해서 협박해서 받았으면 이제 공갈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조회수, 구독자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가는데, 이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나 그리고 누군가의 또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갈하면서 돈을 버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몰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고, 또 자극적인 사이버 레카 콘텐츠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수익을 못하게 막고 수익금 지급을 안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제가 또 시사적인 것들, 법적인 거 제가 어떤 채널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적으로 얘기해 드리니까요, 수준 높은 구독자분들의 많은 구독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